하늘 보고 손잡기. 하늘 보이는 휴가 2부. 13번째. 승준의 이야기. 승우는 내게 승후와 그녀가 가끔씩 서로 말하는 골드문태 얘기를 했다. 그녀를 내가 이해하려면 승우와 그녀가 말하는 골드문트과라는 사람들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고. 승우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얘기를 이메일을 시작으로 하면서도 그녀에게 그 얘기는 할 수 없었다. 승우가 했던 골드문트는 골드문트를 알아본다는 얘기. 말하지 않아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 오클랜드 여기저기에 서로 찾을 수 없게 떨어뜨려 놓아도 골드문트 지수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 골드문트는 상대 안에 골드문트를 깨워서 골드문트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도. 결국 내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건 그녀가 내 안의 골드문트를 불러일으켜서였던 거였다. 그녀가 나도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라는 얘기도, 승우가 했던 점점 골드문트가 되어간다던 얘기도, 뮤즈가 있었던 거란 얘기도 그래서였던 거.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선택한 대본으로 한국에 돌아가 찍었던 영화는 스타 배우로 알려졌던 나를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는 연기파 배우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았다. 한류 스타로 알려져 있던 나를 그해 각종 영화제의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타게 한 것도, 해외 영화제까지 초청을 받았던 것도 그 영화가 처음이었다. 승우는 그게 그녀가 내 안의 골드문트를 깨워 최고로 끌어올려서였다고 했다. 그리고 승우가 했던 말. 골드문트를 만나면 처음부터 상대에게 어색함이나 불편함 같은 걸 전혀 못 느낀다는 얘기. 어딘가 낯설지 않은 편안함을 느낀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골드문트 지수가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동료의식 같은 편안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얘기도. 승우가 처음에 내게 했던 말.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골드문트를 골드문트에게 맡긴 건 형이니까. 그 말이 내게 새삼 돌덩이처럼 무겁게 떠올려지는 건. 그런데 몰랐었다. 그녀 역시 승우가 말하는 골드문트였다는 것. 더구나 그녀가 뼛속까지 골드문트라는 거. 사실 승우를 불러들인 건 승우와 그녀가 묘하게 닮은 느낌이라는 게 내 시선을 끌었던 것처럼 차라리 내 동생인 승우를 그녀 옆에 두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서였다. 언제나 공연팀들이 드나드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가 불안한 나는 마음 같아선 그녀를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게 하고 내 옆에만 가둬두고 싶은 나는 승우를 나 대신 불러들이면 될 거라 생각했었다. 승우는 형인 나를 언제나 이해해 줄 테니까. 언제나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승우는 말했다. 골드문트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골드문트인지 나르치스인지 알 수 있지만 나르치스들은 그걸 모른다고 했다. 골드문트는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만 판단을 내린다고. 나르치스는 머리로 상황을 보고 머리로 느끼고 머리로만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100% 골드문트인 승우는 언제나 나르치스인 친구들을 곁에 가까이 두고 지낸다고 했다. 머리가 하는 말을 밀어내고 마음으로만 내리는 판단은 가끔씩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라서. 그런데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그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골드문트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르치스가 커져갔던 모양이다. 승우를 만나러 미국의 아파트로 찾아갔던 날 나를 머뭇거리게 했던 것도,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난 뒤에 다시 승우를 찾아갔을 때에도 그녀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내 안의 골드문트가 내게 하는 말이었던 건가?
결국 승우의 아파트 안에서 느꼈던 그 머뭇거림은 내 안의 골드문트가 준 경고였는데 이미 나르치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밀어내고 머리로 내린 결정을 따랐던 거다. 승우가 내게 해준 말 중 무거웠던 말들. 골드문트는 자기 안의 골드문트가 죽어버리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표정도 잃고 웃음도 잃고 간신히 기계처럼 숨만 쉬고 있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나처럼 골드문스트와 나르지스가 뒤섞인 사람들과 다르게 그녀처럼 껍데기만 나르지스고 알맹이는 뼛속까지 골드문트인 사람들은 그 골드문트가 숨 쉴 수 없게 되어버리면 웃음을 잃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골드문트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자기 존재감을 잃는 거라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일. 골드문트는 자기만의 색깔이 삶에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라고. 누군가의 누구라는 존재로 자기 이름을 잃은 채 살게 되면,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잃게 되면 죽어가는 화분처럼 시들어버릴 거라고. 내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가? 최승준의 아내로 만들어버리면 그녀는 승우가 최승준의 동생으로 사는 게 견딜 수 없어 한국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웃음을 잃은 불행한 얼굴로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눈에도 보인다. 승우와 얘기를 나누는 그녀는 아주 오래 알아온 소꿉친구와 함께 있는 듯 편안해 보인다는 거. 내게는 보이지 않았던 장난치는 모습도, 끊임없이 소리내서 아이처럼 웃는 모습도, 나는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함께 해줄 수도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던 내가 모르는 공연 얘기들을 나누며 눈빛이 반짝거리는 모습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 노래를 부를 때의 그녀가 아주 빛나고 행복해 보였던 것처럼 그녀가 노래 부를 때의 그 빛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두려워서 난 그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모습을 나 아닌 다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길 바라는데. 승우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바보스러울 만큼 한눈을 팔 줄 모르는 사람이라 했지만 내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불안하리 많지 쌍둥이처럼 닮아 보인다. 그게 내가 모르는 골드문트끼리의 유대감이라는 건가? 내가 그녀를 가두려 하고 있다고? 내가 그녀에게서 웃음을 잃게 하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난 그녀가 필요하다. 그녀 없이는 난 이제 내게 그녀가 없다면 승우야, 내가 머리가 좋다고 했니?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어쩐지 혼자 머리 쓰리 하다가 내 스스로 덫에 걸린 느낌이 든다.